스트리밍을 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제 방송에 많은 신뢰와 사랑을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정확한 방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태 파동으로 인해서 레임덕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다 나왔어요. 당연한 추측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만 4년이 돼가고 있고요. 이러는 와중에서 그동안에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문정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자극적 행동들, 즉 반법치주의적 행태들이 조국에 이어서 추미애에서 결정판을 이룬 줄 알았었는데요. 추미애 때 결정판이 아니라 이제는 박범계 앞에서도 더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그야말로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권에서는 이러한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타오르는 민심에 더 기름을 껴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돌아가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오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에 드리는 이 핵심 첫 번째 이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식물총장 만들려다가 보니까 또 안 되잖아요. 식물총장 만들려다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에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 내분의 발단은 바로 이 윤석열 총장 7월 달까지 앉아서 권력 실세, 권력 비리 수사하는 걸 못 참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박을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소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즉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공소 기능만 담당하게 하자.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작심한 거예요. 그것이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6대 중대범죄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해줬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경찰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금년 1월에 지금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6대 범죄 수사권을 갖다 주니까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것도 차제에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즉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야만이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발 시즌2 검찰 개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가 반발하고 있죠. 나는 박범계는 박범계 장관이다. 또 장관 소리 붙이는 것은 속된 말로 더럽게 좋아해요. 장관답지도 못하면서.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다. 아니 국회에서 얘기하는데 뭐 장관자리를 그렇게 붙여요. 장관자리를 그렇게 붙이고 싶으면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니 본인 입으로 내가 장관이다 하는데 국민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그게 무슨 장관입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시즌2다 그러니까 또 추미애 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듣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더 아주 악랄한 이 법치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대통령을 치닫는 형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그거를 본인 입으로 국회에서 밝혔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그게 바로 어제 얘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답변해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 제대로 운영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새로운 검찰 개혁, 이것이 잘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뿌리 흔들리지 않게 잘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지시사항이잖아요. 둘 번째는 뭐냐면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들의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하는 얘기를 박범계 스스로가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어제 똑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수사는 검찰이 아닌 별도 조직이나 경찰이 맡는 게 맞다. 여기서 별도 조직이 뭡니까? 별도 조직이 황운하나, 이 황희석, 그 다음에 최강욱, 이런 사람들,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즉 친문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에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자기는 지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대통령 하명사항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법무부 장관 박범계예요. 그런데 박범계가 그것도 국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민주당 인사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의 대의 기관인 회의록에 다 기록되는 중대 발언을 한 거예요. 나는 별도 조직이나 경찰이 수사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박범계가 지금 신현수한테 밀렸잖아요. 막판에. 신현수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현수가 졌잖아요. 신현수가 뭘로 보복을 했어요? 사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쩔쩔매가지고 사퇴를 번외시키는, 그래서 대통령한테 일이 많은 모양새를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완전히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나 박범계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작심 발언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거는 단순하게 신현수 사태 파동과 관련된 작심 발언이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힘이 빠졌다는 것을 실세 장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박범계가 실세냐? 여러분들 민주주의 4.0 연구원, 민주주의 연구원 4.0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국회의원, 그 의원의 회원이 핵심 주도 인물이 58명인데 현역 의원 2명 빠지고 나서 의원이 아닌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56명이 바로 민주연구원 4.0이에요. 민주당 집권 4번째 성공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 장관 4명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문체부 장관 황희, 그 다음에 권칠성 중소기업부 장관, 그 다음에 박범계, 전해철, 핵심 인사들이 전부 민주연구원 4.0이에요. 그 정도 실세 장관이니까 대통령을 다른 자리도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그거 인정하지 않아. 나는 수사와 기소 분리돼야 돼. 그래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거 나는 찬성해. 이렇게까지 치고 나왔어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심각한 레임덕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당히 속도를 내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말이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자기는 이런 얘기 들어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수청의 속도 조절하라. 이런 대통령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박주민마저도, 박주민이가 누굽니까? 실세 중에 실세예요. 친문 실세들. 그래서 박주민이가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려다가 안 나오고 지금 대선에 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센 사람이 박주민이에요. 박주민마저도 대통령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못 들었다 이러면서. 이것이 다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중수청을 이달 내에 발의해서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오늘 있었던 이 공청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발언을 보면 김기창 고려대 로스쿨 교수 검찰청 건물은 깔끔하게 철거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황희석이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모였던 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6명이 모인 회의가 있어요. 바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입니다. 이 철험회가 오늘 처음 열린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의 좌장인 황운하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냥 중수청이 나갈게요. 중수청은 시청 시기는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지만은 전략적 고민 속에는 일단 밀어붙이겠다.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공청회에 나와 있는 이 강경 여권의 그룹들은 오늘 이 신현수 민정 사태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은 발제문 해서 검찰 출신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상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난센스였다. 임기 막판으로 접어든 대통령과 인연 등은 얼마든지 재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요. 민정비서관으로 검찰 출신 임명한 건 난센스다. 아니 임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박범계나 황운하나 이 황희석이 이런 사람들만 비판하고 레임덕을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순수 민간인인 오창익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정면으로 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혀갖고 이 사태를 만들었느냐 이렇게까지 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렸던 이 공청회 분위기는 정치 집회를 방북케 할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희석 같은 사람은 이 정부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을 시켜야 한다. 대검 차장이 또 오창익 국장, 이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하고 비판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 백주 대낮에 건방을 떨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검 차장이 인사 문제에 관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한 인사 지침, 즉 법무부에 요청한 대검 윤석열 총장의 인사 방향,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또 대대적으로 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이 이낙연 대표 여기에 축사를 보냈는데 공청회에 직접 가지 않고 축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당은 투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런 흐름에 맞춰 검찰의 자체 개혁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마저도 이 강경 세력들한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더군다나 지금 내일 모레 3월 8일이면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뭐 취재할 게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언론 취재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잠룡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대본부수사청,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여권 180석을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173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173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지금 헌정 유린, 저는 이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 보면 거대 여당의 무차별적인 입법권 난사, 국가 유린하는 행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수당은 입법권을 행사할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상식과 양식, 국정의 계속성, 국민 이해관계의 균형과 같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입법 독주를 계속해서, 이 입법 독주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를 유린하는 건데, 이 정도의 입법권 난사는 독재 시대에도 없는 이 일방주의적 독재 행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국회에서 박범계가 주도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네임덕 이 촉발 현상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박범계는 안전하느냐?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내일 대전에 갑니다. 대전 가는데 이미 제가 1차적으로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내일 대전 보호관찰소를 가고 대전 고검을 가요. 그런데 대전 고검과 대전지검은 한 건물에 있어요. 자, 이게 법무장관이 이때는 그렇게 깡이 없나요? 아니, 박범계, 어떤 박범계입니까? 윤석열 총장 과거에 자기가 형이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자리 똑바로 안 앉아? 소리 지르는 사람이 바로 박범계, 그렇게 깡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옛날에 중학교 될 때부터 조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게 얼마나 쇼가 능한 사람입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데 대전지검 건물은 간부는 안 만나는데요. 자, 그러면 왜 안 만나느냐? 월성 원전 수사하기 때문에 월성 원전 수사 간섭하고 개입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안 간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오해받기가 어려우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 옆에서 갓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오얏나무 숲 속으로 가서 지금 갓을 고쳐 쓰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대전지검에 가서 월성 원전 수사 사건 정치권 청와대 여당 의식하지 말고 법대로 수사해. 이용구 차관 와 있다고 그래서 최이봉이 이 백운규 전 장관 변호사가 누구예요? 이용구 있잖아요. 이용구 의식하지 마. 원칙대로 수사해. 그리고 지금 백운규 영장 기각됐잖아. 그거 왜 영장 기각됐나? 제대로 좀 청구해. 왜 이런 짓이 못합니까? 차라리. 그러면 오해 안 받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런 얘기는 못하고 오해를 안 받으려고 안 간다. 그러면 아예 대전지검을 안 가야죠. 대전고검하고 대전보호관찰소 안 가야죠. 이거 지금 이중적 행태를 하는 거예요. 대전이 지금 어디입니까? 본인의 대전 서구를 자기 지역구잖아요. 간 김에 내가 장관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왔습니다. 신고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전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하필 이때 가냐 이거예요. 왜 이때냐? 대전지검이 지금 월성원전 수사를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백운규 영장 다시 청구하자는 거예요. 최이봉 소환이 임박했어요. 최이봉 소환만이 아니라 김수현 당시 사회정책수석, 그 다음에 문미용 과학기술보좌관, 김혜예,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후환경 비서관, 이런 사람들까지도 소환할지 말지를 지금 검찰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지검이 안 가니까 대전지검 얼마나 열받겠어요? 오늘 언론에 보면 내일 대전 오는데 대전지검에서 수사 속도 내겠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 이 얘기는 뭐냐? 박봉계 너 왜 오냐? 네가 온다고 우리가
이거 수사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냐? 제대로 하겠다. 박범계 망신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왜 가냐? 당당하게 갔으면 대전지검까지 들려서 제대로 월성원전 사건 수사하라. 그게 법무장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장관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나 박범계요 하더라도 아이고 장관이 오셨습니까? 그러는 것이 박범계 장관 왔다. 장관까지 붙이는 거 이거 창피한 줄 알아라. 장관 자리 다른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의 직책에 맞는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할 때 평가를 받는다.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는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 박범계 이율 배반적인 행태 또 나왔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또 이 발언한 내용이 오늘 자세히 나왔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한동훈 검사장, 그야말로 추미애가 죽이고 싶다 그래갖고 난리를 쳤지만 실패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15일 날. 거기서 사냥개를 쓰려고 했으면은 자기를 쓰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사냥개, 권력이 물라능만 물어다주는 사냥개, 자기 사냥개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써서 상당히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인터뷰 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검사장의 특정 언론과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는 이는 제게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의원이 이런 소속 기관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사를 표명하고 흔드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친여 검사들 많잖아요. 뭐 진해원이, 이문정이 뭐 많아요. 여러분들 뭐 진해원이, 이문정이는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과거에 성추행 안태근 검찰국장, 이 성추행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 또 이 안미연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 이런 사람들이 SNS 엄청 올리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인터뷰하니까 나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 지금요 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18년도에 현 정권 들어선 직후에 이런 대외적인 이 언론 활동할 때 옛날에는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신고만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법사위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보도된 거 이거를 범죄 행위로까지 지금 폄하하고 문제시하고 있어요.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 대책이 뭐래요? 응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하와 평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으로 보도되는 건 그 자체로 범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사 내용. 이번에 핀셋 인사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감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를 범죄로 보는 거예요. 박범계 본인이 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과 검찰의 수사나 제대로 받고 나서 범죄다 아니다.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얘기하기를 저는 당부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요. 이 민주당에 문제 있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안민석 의원과 관련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민석이가 이 박근혜 탄핵 사건 때, 국정농단 사건 때, 이 최순실 사건에 직접적으로 이 개입해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까지 나가지고 특히 최순실 씨, 뭐 지금은 이름을 바꿔갖고 최소원이라고 하는데 재산이 뭐 수조 원에 달하네 안 달하네 이런 얘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2019년도에 고발했는데요.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오늘 이 진술서를 써가지고 청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제출했는데요. 이 명예훼손 내용,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 이 딸 관련 얘기, 재산 관련 얘기, 뭐 그 다음에 사드 관련해서 얘기한 거, 이거 모두가 음모고 사실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지금 진술서를 썼고 이것은 대대적인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청주지검에서 첫 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민석과 관련해서요, 변호인은 그렇게 정의롭고 의로우면서 왜 조국의 아들, 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못하느냐? 이윤주는 왜 안 데려오는지 묻고 싶다. 거짓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 젊은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잔인한 사람 안 의원을 반드시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는 게 최 씨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 최 씨가 말하자면 최순실 씨가 이 안민석 씨를 대상으로 해서 밝힌 진술서 내용이 언론에 전면 공개됐습니다.
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그야말로 물증도 증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이 모함을 해서 이 국회의원직을 본인의 흥행 목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민석 의원이 2010년도 6월에 이 최순실 씨가 록히드 마틴사 회장을 만나서 사드 도입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저급한 음모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민석은 그동안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욕망과 야욕 때문에 그 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 가족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희생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은닉재산을 2조 또는 10조 원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는 이와 관련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도 없고 수백 개를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고 만약 설립됐다면 그 실체와 주소 이름을 대야 한다.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도 없다. 이 억울함을 풀어서 또다시 국민의 한 사람이 간접적으로 인격살인 또는 의도적 고의적 살인행위와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지검에서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이제 피고소인인 안민석 부를 텐데요. 단단히 수사해 주기를 저는 당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적 발언과 그리고 이 대북 전략,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송두리째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2018년도 가을 그때부터 이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이다. 이런 소리 여러분들 이제 귀에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바로 블룸버그 통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보다 더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취임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탈북해온 북한 고인사, 대표적으로 유현우 쿠웨이트 주재 대사 대리, 그 다음에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 대리대사입니다. 대사 대리가 아니라 이 대리대사.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옛날 같으면 정부가 아주 극진히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탈북이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많은 측면에서 이런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러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관련해서 그 흔한 국가정보원의 안에 있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통상 그런 데 연구소에 연구위원 자리를 줘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보를 활용하겠다. 지식을. 또 하나는 국가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 신변 안전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변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 보장 차원에서. 왜냐하면 매월 봉급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탈북한 이런 고위급 인사들 하나 아무런 대우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그래서 고위급 탈북민 전혀 국정원산하연구원에서 뽑지도 않고 있대요.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연구원 고문이라도 줬어요. 태영호도 거기 있다가 의원도 연구원에 있다가 문재인 정권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국회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현재 탈북민들을 홀대하고 있어요. 홀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김정은이 대신 문인해주는 북 고위급 탈북 원천 봉쇄 이런 제목의 사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정부가 고위급 탈북민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바로 북한 고위급 인사들한테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시련을 보내는 것이다. 탈북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 남매가 가장 바라는 것이다. 고위 탈북민 홀대는 바로 북한 폭력 집단의 생존을 돕고 그들의 반인륜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문정권의 친북 행태는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중심이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도 그랬고 뭐냐면 사표와 복귀 사이라고 그래서 그 중간 언저리에 아마 진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예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이냐? 뭐 물론 그건 저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그 정치부 기자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건 유예가 맞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제 뭐 이른바 친정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 사표를 반려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의를 철회한 것이 뭐 거의 맞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논조로. 그래서 신현수 수석은 아마도 교체되지 않고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일을 같이 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이제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뭐 일자리 문제나 뭐 이런 국정 본연의 기조, 여기로 본인의 관심을 쏟을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썼더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여기가 이른바 밖에서 볼 때는 뭐 친정부 신문이다. 이렇게 뭐 워낙 정평이 나 있는 데니까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경향신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쪽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에 신현수 수석이 출근했을 때가 22일 월요일이죠. 근데 월요일에 사실은 뭐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월요일 오후쯤에 그때 이제 뭐 사의 철회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단락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그리고 이제 결국 거취를 문 대통령한테 일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어제도 문 대통령은 침묵을 했고, 신현수 수석은 뭐 현안 보고회의 이런데 정상적으로 참석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따르면